태국은 지금 말 그대로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추석 연휴가 코앞인데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한국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수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들로 넘쳐나야 할 태국의 공항이 지금은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한때 태국인들의 주머니를 두둑히 채워주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인데요.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한국에서 쫓겨난 수천 명의 태국인 불체자들 뿐입니다. 공항은 그야말로 마비 상태이고 태국 여행업계는 이 상황을 두고 패닉, 아니 초상집 분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어이없는 건 뭔지 아시나요? 한국 관광객 따위 필요 없다며 큰 소리쳤던 태국이 지금은 한국에 눈물로 매달리며 제발 다시 와달라고 애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죠? 어제까지만 해도 우린 한국 없이도 잘 산다고 했던 그들이 진짜 추방하니까 이제 와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울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 추석 연휴, 평소라면 한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해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어야 할 태국이 이렇게까지 초상집인 이유를 한번 현지인의 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티예요. 태국 방콕에서 가이드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 태국에서 일어난 뱅코리아 운동 아시나요? 저는 관광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 운동의 직격탄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전담하는 가이드로 일해왔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태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혼란에 빠졌고 지금 우리 관광사는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망할 위기라는 말까지 돈다니까요. 세상에, 한국의 중요한 명절인 추석이 바로 코앞까지 왔는데 태국 여행을 예약한 한국 관광객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해요. 보통 한국의 명절, 추석과 설날 직전에는 태국 여행을 예약한 한국 관광객들의 문의에 눈코 뜰 새 없이 매일 바빴는데 지금이 추석 직전이 맞나 모를 정도예요. 태국 내에서 한국인 관광객은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완전 비빕 고객이죠. 돈도 잘 쓰고요. 너무 노골적인가요? 진상도 별로 없는 데다가 중국인 관광객들과 비교하면 완전 특급 매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가이드로 일하면서 한국인을 전담하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인 관광객이 뚝 끊긴 지금 저는 이제 뭘 해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에요. 한국인 관광객이 뚝 끊긴 이런 위기를 제 평생에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제는 여러분께 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들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한 달쯤 전이었나요? 저는 관광사의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동료 펫에게 전화가 왔어요. 펫은 본인의 게스트를 맞이하기 위해 수완나품 공항에 나가 있었죠.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나띠, 큰일 났어. 수완나품 공항이 난리야. 펫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경에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급하게 가방을 챙겨서 수완나품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평소 관광객들과 여행객들로 북적이던 터미널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아비규환이었어요. 그곳은 거의 난민 캠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딱딱한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들의 가방과 소지품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쳐서 그저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펫과 함께 알아보니 한국 법무부에서 대대적으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에 있는 사람들은 추방당한 태국인들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한국에 이렇게나 많았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나 한국에 많이 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것도 불법으로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몇천 명은 되어 보여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추방당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직원들이 인파 속을 오가며 무전기로 얘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에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펫이 옆에서 고개를 푹 숙였죠. 나띠, 우리 여행사는 이제 완전 망했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추방되었어. 반한 감정이 극에 달할 거야. 한국인들은 이제 오지 않을 거라고. 며칠 전부터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태국 불법 이민자들이 갑자기 한국에서 추방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그들은 서서히 돌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모두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태국의 관문인 수완나품 공항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어요. TV로는 봤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한국에서 살고 일하게 되었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방당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지 못했을까요? 명확한 계획도 없었고 비상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저 막막할 뿐이었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고 아무도 그걸 막을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파 속을 걸으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에 차서 한국을 저주했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앉아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바닥에 앉아있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녀 곁에는 아이 둘이 있었고 아이들은 엄마에게 꼭 매달린 채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다 지쳤는지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엔 가족도 없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6년을 살았어요. 그곳에서는 잘 지냈었는데 이제는 태국에서 뭘 하고 살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을 한들 그녀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을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천천히 주위를 다시 둘러보았죠.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마다 슬픔이나 분노가 가득해 보였어요. 그 중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마도 30 중반쯤 되었을 그 남자는 가방 더미 위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괜찮으신지 물어봤어요. 한국이 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가 낮고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3년 동안 불법으로 일하면서 가족에게 돈을 보냈어요. 잘못된 일인 건 알지만 돈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천 명의 태국 사람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고국을 떠났어요. 한국에서는 태국에서 벌 수 있는 돈의 3배, 때로는 5배를 벌 수 있었어요. 그들은 가족과 마을,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떠났죠.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한국 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우리 공동체에 큰 충격을 줬어요. 추방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자비는 없었어요. 한국 정부가 왜 그랬는지 이해는 해요. 한국에 있는 태국인의 78%가 비자를 초과 체류했고 몇몇 불법 근로자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완전한 위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당국은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해야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직접 보니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제 동포들은 영웅도 성공한 근로자도 아닌 자신의 선택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돌아왔어요. 그들은 실패와 그들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에 짓눌려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눈물 범벅이 된 한 젊은 여성을 지나쳤어요.
그녀는 4년 동안 한국에서 불법으로 청소부로 일했어요. 딸을 학교에 보낼 만큼 돈을 모으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 꿈은 모두 무너져버린 거죠. 한편으로는 한국이 좀 원망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냥 놔둬도 되는 걸 괜히 추방했다고 생각했어요. 방금 전에 본 아이 둘과 여자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사람들 사이를 걸어다니다 보니 이야기에 더 어두운 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추방자들 사이에서 범죄 활동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는 일부 태국인들이 단순히 불법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마약 밀매에까지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에서는 9명의 태국인이 한국에서 마약을 유통하다가 잡혔어요. 그들은 처음엔 단순한 외노자였지만 위험하고 불법적인 생활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유통한 마약은 거리에서 억대의 가치가 있었죠. 이 사실에 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범죄에까지 손을 대면서까지 생존하려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범죄자로 돌아와 우리나라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었어요. 더 나쁜 것은 그들이 돌아온 지금 몇몇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 있다며 더 높은 임금을 요구했어요. 자신들이 남아있던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부는 심지어 태국 정부의 특별 비자를 만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법을 어기고 비자를 초과 체류하고 심지어 범죄에까지 연루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나은 대우와 더 많은 기회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것은 혼란뿐이었죠. 저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어요. 태국이 실패했구나 싶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서 그들이 도망쳐버린 거죠. 하지만 도망치는 게 답은 아니었고 이제 그들은 문제들만 가져와서 우리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우리 경제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도 없이 절박하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부는 분노에 차 있었어요.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이를 해결할 계획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공항은 한때 국제적인 여행과 기회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여행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갇혀 있었고 명확한 출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떠났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산산이 부서진 꿈뿐이었어요. 터미널을 지나며 상황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고 모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대응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그들도 준비가 부족했던 게 명백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도착했고 공기 중에는 긴장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음식도 물도 없이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은 점점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으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물병을 나눠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바다에 던진 한 방울에 불과했습니다. 위기의 규모는 너무 컸습니다. 이건 수완나품 공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였어요.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태국은 수천 명의 자국민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대부분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임시 거처나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다시 재건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선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혼란스러운 공항 한가운데 서서 절망에 빠진 동포들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한국 생각이 떠올랐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 북적이는 도시들, 그리고 그들의 첨단 기술이
이 터미널 바닥에 흩어진 부서진 꿈들과 극명하게 대비됐죠. 단지 추방이나 우리 정부의 실패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저는 항상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난 한국을 존경해왔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그들은 완전히 폐허가 됐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도시들은 잔해가 되었으며 경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마음으로 뭉쳐 살아남고 번영하겠다는 의지로 나아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나라를 변화시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 중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들의 기술, 제조업, 문화는 모두 노력과 끈기의 상징이었죠.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무너졌던 나라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태국은 그 반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한국도 불법 이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히 지금 수완나품 공항을 가득 채우고 있는 태국인들의 유입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강한 모습을 유지했어요. 그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은 잔인함이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국경, 경제,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었죠. 사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단호하게 조치를 취한 것을 비난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놀라운 것을 만들어냈고 그걸 지키는 것이 당연했죠. 더 생각해 볼수록 한국의 강점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에서 나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켰어요. 그들의 공공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설계됐고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고 결단력 있게 행동했어요. 그 점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나라가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요. 한국의 회복력은 단지 경제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들의 국민에게 있었어요. 그들의 국민적 자부심, 열심히 일하겠다는 신념, 그리고 역경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우리 모두가 배울 점이었죠. 그렇다면 우리 태국은요? 혼란스러운 터미널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 서 있으니 우리나라가 더 깊은 것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 우리도 밝은 미래를 믿었고 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국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느꼈을까요? 그들은 안정과 자유까지 걸고 한국 같은 외국으로 기회를 찾아 떠나려고 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고국에서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죠. 한국은 그들의 국민이 자신과 정부,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믿었기에 성공했어요.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함께 일했어요. 그들이 빌딩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안 태국은 점점 뒤처지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 더 나은 임금과 기회를 찾아 떠났던 태국인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고난과 실패, 그리고 후회만을 안고 돌아왔어요. 그들은 더 나은 곳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부서지고 길을 잃은 채 여기 서 있죠. 우리는 재건해야 했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다시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국은 전쟁 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그들은 바닥에서 모든 것을 다시 읽었죠. 태국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위기에서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아래로만 내려가고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나라는 무너져 버릴까요? 그 답은 저에게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교훈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단지 경제적 성공이나 기술 발전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인내,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죠.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우리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었고, 우리 경제는 약했으며, 우리의 사회 시스템은 부패와 비효율성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이 진실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한국처럼 우리도 해결책을 찾아내고 재건해야 했어요. 하지만 단지 정부 정책이나 경제 개혁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국민, 태국의 심장과 영혼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다시 찾아야 했고,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했어요.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일어설 수 있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에 잠겨 서 있었어요. 공항의 소음은 계속됐고, 한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들의 얼굴엔 혼란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 상황은 압도적이었지만, 우리는 이 순간이 우리를 정의하게 둘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네. 한국은 우리 사람들을 추방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국경과 경제를 보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강하게 서서 그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한 것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가 그들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앞길은 불투명하고 도전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하지만 한국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을 재건할 수 있었다면 태국도 다시 일어설 힘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항에 흩어진 부서진 꿈들은 우리의 몰락의 시작에 불과할 테니까요. 그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붐비는 터미널을 둘러봤어요. 공기는 긴장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속에서 저는 다른 무언가를 느껴요. 바로 가능성이에요. 우리도 이 위기에서 벗어나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마치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 그렇게 했듯이요. 하지만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쉬운 일도 아닐 겁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은 단지 희망만으로는 안 돼요. 행동과 희생,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성공에 대한 의지가 필요해요. 제가 깨달은 첫 번째 단계는 교육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어야 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태국을 떠난 이유는 여기서 생계를 유지할 만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교육에 투자한다면 이곳 태국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고 혁신을 장려하며 경제를 성장시킬 산업들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저는 태국 학생들이 세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해요.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생존을 위해 가족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미래를요. 태국이 기업들이 번창하고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경제가 강해지고 국민들이 그 일부가 되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해요. 하지만 교육만이 해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일자리도 만들어야 해요.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성장하지 않은 산업들에 의존해왔고 그로 인해 경제가 고통받았어요. 이제는 새로운 산업, 기술, 청정에너지, 관광 산업에 눈을 돌리고 그들을 확장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더 강한 경제를 만드는 일은 긴 여정이지만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할 수는 없어요. 그 첫걸음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될 거예요. 지역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창업을 장려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며 저는 돈과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아요. 그건 더 깊은 문제, 바로 희망의 문제예요. 우리 국민들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나라에서 싸울 가치가 있는 미래가 있다는 믿음이요. 저는 너무나도 많은 얼굴에서 절망을 봐왔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믿음을 잃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해요. 태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해요. 희망은 정치인들이 하는 약속이나 종이 위에 적힌 정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희망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실제 변화를 볼 때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학교, 새로운 사업,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날 때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함께 이걸 해내고 있다는 걸 알 때 그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느낄 때 말이에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저는 책임감을 느껴요. 가만히 서서 우리나라가 이 길로 계속가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어요. 저는 이 문제의 해결책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태국을 다시 세우고 싶어요. 단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태국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가족과 지역, 사회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변화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해결해 주길 기다린다고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행동해야 해요. 교사든 사업가든 지역사회의 리더든 우리 모두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힘을 합쳐 서로를 도와야 해요. 한국 사람들이 전쟁 후 그들의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요. 다시 한국을 생각해봐요. 그들이 바닥에서 어떻게 자신들을 다시 세웠는지요.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의 국민으로 뭉쳐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래야 해요. 우리도 같은 끈기와 결단력으로 하나가 되어야 해요. 우리 스스로와 나라의 가능성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태국의 미래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겠어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고통받는 걸 가만히 지켜볼 건가요? 아니면 변화의 일부가 될 건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는 나라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지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일어나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거예요. 도전과 좌절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있다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믿는다면, 저는 태국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우리는 한국처럼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이 순간을 되돌아보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기억할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일어설까요? 아니면 무너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